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근길 조금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어쨌든 비는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상쾌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막내 챙기는 것은 셋째 형님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면 국민의당을 무조건 지지해달라. 우리가 집권하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상견례 자리에서 각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제도권에 반영하는 것. 바로 이 문제는 정치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 대화도 결국은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더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금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정계에 들어와서 결국은 제대로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정계는 사람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조순전 경제부총리가 정치개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 답변입니다. 물론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정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권력 때문에 정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정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요즘 사실인데요. 그래서 조순전 부총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계가 사람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힘으로 정계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도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시민사회는 정치를 견제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검정 통과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신라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는 왜곡된 내용이 발견됐다. 고려대학교 서보경 연구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왜가 조선반도의 출병에 백제와 신라를 복속시켰다는 등 한일 관계사 연구를 역행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사를 왜곡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을 왜곡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란 결국 일본 극우민족주의의 부활, 그리고 교육을 통한 극우민족주의의 보편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군국주의라는 과거를 씻지 못할 역사의 오점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식의 왜곡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힘이 중요한지 평화가 중요한지, 만일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은 평화를 가르치는 과정이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압력을 받는 조선업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가장 선제적으로 희망퇴직을 포함한 조직 감축안을 내놨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대중공업은 어제 수주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에 대해서 대비해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 조선 관련 그 5개사가 함께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그 희망퇴직 신청 직원에게는 최대 40개월치 기본급 그리고 자녀 학자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1,300여 명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전체 부서 391개 가운데 86개 줄이고 지금 그 18개 독이 가동 중인데 효율성 떨어지는 독은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을 한다. 또 상가나 휴양시설 등 그 비핵심 자산은 매각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정규직 비노조원들 대상이고요. 전체 임직원 27,000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백형록 그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고용이 보장이 되는 노조원 외에 비노조원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몫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편 그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13,000여 명의 현재 직원 중 3,000여 명을 줄이는 방안 이번 이달 안에 이제 내놓는다고 하고요. 삼성중공업은 조만간 바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서울대 연구팀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실험을 통해서 인체에도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판정 결과를 제조업체인 옥시네킷벤저 여기하고 또 관련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적어도 9번은 전달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주장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 측의 변호사가 제기한 건데요. 예. 옥 씨와 김앤장이 그동안 진행된 민사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인체 유해성 연관성을 부정해왔거든요. 예. 하지만 조 교수 측이 이걸 완전히 뒤집는 구체적 정황을 내놓은 것이어서 일대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조 교수 측 변호사에 따르면은 이미 2011년 9월 30일 영국계
이 옥시와 관련된 이제 안전성 평가 용역 계약을 맺었고 예. 10월 1일부터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이미 그 조 교수가 전신 독성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 문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옥시가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자료를 회사 업무용 메일로 보내지 말고 개인 메일이나 USB 형태로 보내라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찝찝해서 2012년 4월에는 아예 일부러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메일로 보냈다라고도 하고요. 예. 이제 조 교수 측은 자기 쪽에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당시 조 교수를 도왔던 연구원은 이 조 교수가 폐 손상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 빼들어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빼라고 해서 최종 보고서에는 이 폐 손상 부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 상황은 자기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1년, 2012년 이때면은 이미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사실 교수라는 게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역할도 하는 건데, 예. 이것은 진짜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누가 진짜 잘못인지 이건 철저히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 이내로 정한 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예. 이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9.1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유통업계가 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함께 내수 경기 침체 중인 업계도 큰 타격이다. 걱정한다는 예. 겁니다. 근데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 측의 매출 감소 우려가 크다고 하고요. 선물 수요가 큰 명절 때 백화점 피크인데 예. 사실 명절 선물 90% 이상이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백화점 선물 중 정육이나 갈비가 제일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등이 이제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고요. 이어서 굴비, 청과 이런 순인데 이 금액이 가장 낮은 사과나 배 등 세트도 지난해 기준 가격이 모두 10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5만 원은 선물 상한을 정한 김영란법에 저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걱정이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비교적 선물용 제품 가격이 낮은 대형마트는 의견이 갈립니다. 고가의 선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겠냐? 영향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문가들은 내수 소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하는데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소비를 창출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현재 선수 아시아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3회 연속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예. 리우 올림픽 앞두고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 개인 종합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어제 곤봉하고 리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73.750점을 받았거든요. 예. 2위가 우즈베키스탄의 나다렌코바 선수인데 2.3점 차로 따돌릴 정도로 좋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2013년, 2015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손은재 선수가 3관왕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도 곤봉하고 리본, 후프와 볼 모두 1위로 결선에 올랐기 때문에 다관왕에 도전해볼 만하고요. 예. 올 시즌 들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최고 점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리우 올림픽 전망을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원을 연구로 한 프로축구 수원 FC 하고요. 수원 삼성이 14일 날 격돌을 하는데 예. 이게 수원시가 축구 마케팅으로 재미를 좀 보다 보니까 14일 경기를 대비해서 각종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나요? 우선은 이 수원시청하고 예. 수원 월드컵 경기장 또 수원 종합운동장을 잇는 길이 1번 국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구간을 양 구단의 깃발로 장식해서 이 깃발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경기에 사용될 공도 특별히 제작해서 경기가 끝나면 수원시청에 전시를 할 계획인데 예. 왜 이렇게 수원시가 신경을 쓰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축구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원 FC가 이제 등장하면서 수원시가 지면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예. 이 수원 FC는 실업 축구로 출발해가지고 1부 리그까지 승격한 팀입니다. 예. 또 이 수원 FC가 이 성남 FC하고 경기를 할 때 예. 이긴 팀 구단의 깃발을 진 팀의 시청에 매달자고 하는 이른바 이 메이어 더비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축구 별 관심 없으신 분들은 수원 FC나 수원 삼성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예. 그게 아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수원 삼성은 삼성이 운영하면서 한때는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채울 만큼 예. 레알 삼성이라고 불렸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구 명가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엘리트 구단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 수원 FC는 실업 축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풀뿌리 시민 구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엘리트 인식이 아니라 정반대인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 정체성하고 컬러가 완전히 대비가 된 두 팀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 수원이란 연고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끊임없이 이제 비교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 수원시가 이 수원 FC하고 수원 삼성의 경기를 지역 라이벌전으로 잘 키워 나간다면은 예. 수원이라는 지역을 넘어서는 한국 대표하는 재미있는 이 축구 콘텐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오늘 메이저리그는 잠시 후부터 경기가 시작되나요? 예. 강정호 선수의 피츠버그와 신시내티의 경기가 8시 10분에 시작이 됐고요. 됐군요. 이 강정호 선수, 이 강정호 선수가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볼티모어와 미네소타의 경기가 9시 10분에 시작이 되는데, 예. 이 박병호 선수도 6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하고요. 이대호 선수의 시애틀은 11시 10분에 템파베이하고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군요. 자, 경보에는 50km 종목이 있는데 예. 그동안 50km 경보엔 여성의 참가가 금지가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허용됐다고 하는데 미국 선수가 최초의 50km 경보 여자 공인 기록을 세웠다고 그러네요. 4시간 51분 08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 50km 경보에는 여성의 참가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서거든요. 올해 이제 금요일에 허물어진 거죠. 예. 그 최초의 50km 여자 경보 기록이 나왔는데 미국의 이 에런 타일러 탈코 선수가 국제육상경기연맹 세계 경보팀 선수권 대회에서 4시간 51분 08초로 결승선을 통과를 한 겁니다. 예.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이 레이스를 마친 40명 가운데 40위 기록인데 남성 선수들과 다 합쳐가지고요. 이 여성 최초의 50km 경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 남자 선수 우승한 선수하고 기록하고는 무려 1시간 12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예. 워낙 힘든 종목이다 보니까 이 남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성 선수들의 도전이 계속되면은 이 기록 차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할 수는 있겠죠. 예, 50km를 4시간 51분에 걷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꽤 많은 미세먼지가 석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대체할 에너지원이 절실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형 연료입니다. 고형 연료는 버려진 나무, 종이, 비닐 등 잘 타는 쓰레기를 다시 사용한 연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죠. 지금 세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환경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회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단판!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비 내리는 아침 서서히 이제 출근길이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 시각 8시 32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빗길에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데요. 안전운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퇴계로는 서울역 방면 신당역 우리은행 앞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 났습니다. 뒤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왕십리로 신당역 방면 상왕십역 1번 출구 3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간 부딪힌 사고 일어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상근아들목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출근길 교통량이 많아 행주대교 이전부터 지금 동호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구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의정부 방면 원릉교부터 수락 지하차도까지도 아직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 종암 분기점 부터 연희램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36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안산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 씨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얼굴 공개됐을 땐 좀 아니다 싶었죠. 왜냐면 그 주위에 아는 사람 얘 아들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공개는 그냥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위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나는 공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름이랑 나이랑 무슨 일만 했다?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냥 막 공개해버리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후회를 생각을 하면은 또 그 사람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드네요. 살으려면은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직장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런 얼굴이 공개되는 거는 좀 그렇긴 하겠다. 좀 그래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자들한테 이제 아예 다 공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큰 범죄니까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미한 그 정도는 안 해야죠.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그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인권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죄질이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다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싶진 않고 범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범죄라면 신상을 공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범죄에 관해서는 조금 선처를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 조두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시 공개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이걸 신상 공개를 확실히 할 것인지를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지금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서 쭉 우리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는데요. 이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연쇄살인범 이 강호순 때문에 2010월 4월에 개정이 된 건데요. 이 특강법에 따르면 4가지 요건 갖추면 얼굴, 성명, 나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4가지면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규정이 사실은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서요. 어떤 경우는 공개가 되고 어떤 경우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서 외국 경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에는 뚜렷한 공개 기준과 아울러서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관성만 있다면 실제로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정부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잘못된 경로로 활주로에 접근하는 바람에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급정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 두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오늘 오전에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을 조사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항공대학교 허영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말씀하신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하고 대한항공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일이 있었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급정거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급제동으로 인해서 이제 싱가포르 항공기 여객기 타이어는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19시간이 지연이 돼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친 분은 없어요, 승객 중에? 예,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고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아주 조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안 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이번 사고는요, 공항관제 탑의 지상관제에 따라서 여객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 항공기는 이제 출발 활주로선상에서 이륙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건 자기의 활주로가 맞는 거죠. 예, 그렇죠. 관제탑의 지시에 거기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대한항공의 그 여객기가 잘못된 유도로로 들어갔고요. 여기 대기 활주로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대기 정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타서 넘어가서 잘못된 유도로에 왜 들어갔는가? 이게 이제 조종사의 과실이냐, 아니면은 관제탑의 지시가 잘못된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항공은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지시를 잘못 들었거나 관제탑의 지시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사고 가능성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공교롭게요. 지난 3월에 이제 청주공항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대한항공 여객기는 정상적으로 이제 활주로에 착륙하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이제 당시에는 중국의 남방항공 여객기가 똑같이 이제 활주로 선상에 진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지 대기선을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남방항공 여객기의 실수로 이제 일단 귀결이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귀책 사유가 누가 있는지는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귀책 사유보다도 이게 사고로 이어졌으면 이게 어쩔 뻔했냐 이거죠. 그럼요. 예. 그게 근데 이렇게 이륙하는 항공기하고 다른 여객기 사이에서 충돌한 사건.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있었죠. 그죠? 유명한 사고가 있죠. 이게 테네리페 섬에서 있었기 때문에 테네리페 참사라고 하는데요. 스페인. 이게 오래전이긴 하지만요. 생생합니다. 1977년에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로데오 공항이라는 데서 임시적으로 대형 비행기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네덜란드 KLM하고 미국의 당시 페남 항공의 전보 여객기가 좁은 활주로 상에서 이륙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83명인가요? 하여간 사망자가 단일 사고로는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결국 공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륙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지금 국토부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과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항공 여객이 이제 증가하고 공항의 혼잡도는 늘어나는데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혼잡한 공항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더 혼잡한 공항들도 싱가포르 공항, 싱가포르나 많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간단한데요. 조종사는 비행 규칙이나 운항 절차에 충실하면 되고요. 관제사는 관제안보 매뉴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항공 여객이 대중화돼서 이제 1억 명을 곧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항공 교통량을 수용할 만큼 이 적정 인력의 관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만약 이 문제를 이번에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관제사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조종사 하셨던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에요. 항공교통 관제사는 항공 동사자라고 해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따로 시험을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와 충돌의 위협성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말할 수는 있죠. 문제는 이제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고가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근데 타이어가 찢어질 정도라면
그럼요. 급정거해가지고 그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날개 하나라도 스치면 그 100km 넘는 속도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될 거고, 예.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조치 수위가 결정되겠죠. 뭐 과징금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은 뭐 국토부가 나중에 이제 정하겠죠.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요즘 이 비행기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아까 1억 명가량 된다. 지금 9천만 명, 예, 그렇게 됩니다. 예. 1억 8천만, 되죠. 1억 명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진짜 조심,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외교 제1안에 다녀왔었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일지 그 원인은 무엇일지 오늘 이것이 여론이다.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선거 직후엔 많이 낮아졌었죠. 3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란 방문한 이후에 좀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주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물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또는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을 했는데 이 중에서 33%가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선거 직후에 29%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0%. 그거에 비해서 한 3%포인트가량 이제 오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평가는 여전히 이제 52%로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사는 휴대전화로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23%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말이에요.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갔다 오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33% 예. 응답자들한테 그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더니만 외교 관계, 국제 관계 때문이다. 그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부분이 좀 높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란 방문하고 나서 나왔던 조사 결과에서 특히 더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란을 갔다 온 것이 결과에 이제 영향을 준 것이죠. 대개 이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몇 가지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냐하면 국내에 있을 때는 어떤 정파의 수장 이미지 또는 어떤 정당에 또 연관된 정치에 이제 사실 연루된 정치에 말려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니까 전체의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또 어떤 선거 같은 경우 있을 거는 특히나 이제 어떤 정파 이미지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파를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잘한다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른바 지도자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특수한 어떤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지도자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외국에 순방하게 되면 출발할 때부터 또 거기서 어쨌든 뭐 외국 정상들 만나는 모습들 또 돌아올 때까지 국내에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요.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뉴스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안 보일 때는 뭐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지 잘 이제 인식을 못 하다가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면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주목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자 효과가 있다고 했고 이런 또 주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늘 있는 것은 아닌데 성과 효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어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계약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럼 국가 경제에 좀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또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경제 개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협력 계약들을 많이 맺게 됐고, 물론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그 MOU들이 과연 이제 구속력이 있는 것들이냐, 또 부풀려진 것 아니겠냐는 한 비판들도 있고, 의혹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를 때보다도 어쨌든 이번에 그런 경제 관련 업무에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떤 계약이 많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또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성과 효과가 이번에 또 더해지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다소간 이제 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소간 올랐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 한번 갔다 오면 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더 이 상승폭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럽을 가고 이제 해외 순방을 하게 될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포인트씩 그 정도 상승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전체에서도 지금 30% 수준입니다만은 50%, 60%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보면 사실은 소폭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탄력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외국 순방에 따른 지지율 상승폭 효과가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줄어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른바 데뷔 효과 같은 게 있어요. 뭐요? 데뷔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이제 인물인데 외국에 가게 되고 할 경우에 외국과 이제 연계돼서 국제관계, 외교관계에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 관심 높아지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민감도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처음에는 대통령을 어떤 정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이제 대통령의 국정을 초반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허니문 시기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본인의 정책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그 순수하게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상관없이 또 세대와 상관없이 또 정치적 성향에 또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시선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움직이게 되면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경우, 특히 이제 중반쯤에 어떤 선거를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정치적 시선으로 사실 이제 약간 고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 평가의 국면에서 정치적 평가의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모든 대통령의 행보, 발언, 또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정치적 시선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는 국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다르면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선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비해서 대통령 이제 중후반기에 갔을 때는 이제 이런 행보들 대통령이 또 뭐 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효과가 상당히 이제 대중적 인식 차원에서 적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선거도 지났고 이제 후반기니까 아마 앞으로도 또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있으면 다소 이제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초반에만큼 나타나는 효과는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역대 대통령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끝으로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 높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정이 안정이 되죠. 예. 근데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정도 관리가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사실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의 어떤 크기라든가 또 권력의 안정성 이것들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권위자라고 하는 이제 폴 C.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대통령에게 중요한 자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선될 때의 지지율이다. 두 번째는 이 여당의 의회 내 의석수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드는 게 이제 이 학자가 대통령의 평소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으로 사실 정당성이 계속 끊임없이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국정 지지율이 높아야지만 대통령이 정치권 지금까지 해오던 모습들인데 정치권과 의회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정치 불신을 받고 있는 의회와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어떤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강요하거나 사실은 설득하거나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낮게 되면 의회에서 대통령의 그런 이제 발언들, 요구들 이런 것들을 사실 외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높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제 큰 틀에서 어떤 통합의 이미지 이런 것들 사실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사실 지금은 뭐 많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자, 비 내리는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늘 오후 늦게나 밤부터 개인다고 하죠. 자, 오늘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